안녕하세요.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의 삶에 전하는 채널 정약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살면서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다산의 말씀을 빌려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듣고 나서 찔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절대 밝히지 마라. 60대가 평생 모르고 살다 땅 치고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 운을 자랑하지 마라. 요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임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코인 일찍 샀더니 몇 배가 됐어. 비트코인 그때 넣어뒀길래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주식도 그렇고 나는 원래 운이 좋아. 말하는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에 신이 난 마음에 꺼낸 말입니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상처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옆 사람은요. 작년에 퇴직금 전부를 코인에 넣었다가 반토막 난 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밤잠을 못 자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운이 좋아서 대박 났지라고 말하는 건 본인은 모르지만 상대방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어머 잘 됐네요. 하고 맞장구도 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임이 끝나고 나서 뒤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운 좋았던 거잖아. 실력도 아니면서 재수없게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녀. 한번 크게 털리면 알게 될 거야. 당신이 그 자리에서 자랑하는 그 순간 평생 쌓아온 관계에 조용히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금은 처음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을 자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그 운을 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 사람 돈 있네.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저 사람 투자 실력 좋다고 하니 같이 해보자고 해야지.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랑 한마디가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빌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상당수가 본인이 먼저 돈 얘기를 꺼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 투자로 좀 벌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안타깝게도 직접 겪고 나서야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한 건데 남들 다 말리는 거 나 혼자 밀어붙여서 번 건데 왜 그것도 말 못하냐고요. 맞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운도 잡고 결과도 만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의 불행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남의 성공에는 이를 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내가 못한 것을 남이 해냈을 때 느끼는 그 묘한 불편함, 질투심, 상실감.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됐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를 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선생은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능력도 출중했고 결과도 남달랐습니다. 주변에서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선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질투심이 쌓이고 쌓여 선생은 유배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선생은 그 시간 동안 깨달았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다는 것을. 높이 올라갈수록 끌어내리려는 손도 많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후손들을 위해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이 좋아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걸 10명한테 말했다고 합시다. 그 10명 중에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렵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그때 안 했지? 왜 나한테는 그런 운이 없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투가 되고 질투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쌓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서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드러내는 자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 하늘이 준 복은 조용히 품고 살아야 오래간다. 첫째, 돈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한두 명에게만 하십시오. 배우자 혹은 수십 년을 함께한 진짜 친구. 그 사람들에게만 여십시오. 모임 자리, 단체 대화방, SNS에는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둘째, 운이 따랐다면 더더욱 조심하십시오. 그냥 운이 좋았어라는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질투를 부릅니다. 셋째, 잘 됐을 때 더 낮아지십시오. 돈이 생겼을 때 더 조용히 사십시오.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면 충분합니다. 내가 요즘 좀 잘 돼서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으로 가진 자는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드러내려 해도 빛이 나지 않는다. 번 것은 가슴속에 품으십시오. 운이 따랐다면 혼자 감사하십시오. 모임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띄워주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되시는 것 같던데.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랑은 한순간의 쾌감입니다. 하지만 그 쾌감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관계를 잃고 신뢰를 잃고 때로는 안정까지 잃습니다. 조용히 누리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풍요롭게 삽니다. 이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처세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 마라. 60대 이후 모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 샀어. 딸이 대기업 들어갔는데 연봉이 얼마야?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딸이 복도 많지. 손자가 벌써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 말하는 본인은 그냥 기쁜 마음에 꺼낸 말입니다. 내 새끼가 잘 되는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마음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옆 사람은요. 자식이 아직 취업을 못해서 매일 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사업하다 망해서 부모가 빚까지 떠안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과 연락이 끊겨서 명절에도 혼자 보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건 본인은 전혀 모르지만 상대방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어머 잘 됐네요. 폭도 많으셔라 하고 맞장구도 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분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는지 자랑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식 자랑이 잦은 사람 주변에 오래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엔 웃으며 듣습니다. 두 번째도 그럭저럭 듣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 사람과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또 자식 자랑 시작하겠네. 저 사람만 보면 피곤해.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자식 자랑이 잦아질수록 주변 사람이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처음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모임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확 줄어있고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게 다 자식 자랑의 대가입니다. 자식 자랑을 자주 하면 자식도 불편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닌다는 걸 자식들은 언젠가 알게 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디 사는지, 무슨 차 타는지 이런 얘기가 부모 입을 통해 동네방네 퍼지면 자식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문만 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하는 게 낫겠어.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게 부모로서 가장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말하고 싶으시죠. 당연히 자랑하고 싶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쁨을 혼자 누리는 자는 오래 기뻐하고 기쁨을 떠벌리는 자는 곧 외로워진다. 나눔은 상대방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자랑은 내가 기뻐서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어도 꺼내는 겁니다. 자식 자랑은 대부분 나눔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옆 사람 자식도 잘 된 게 아닙니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잘 되거든 조용히 그 복을 쌓아가거라. 드러내고 뽐내는 순간 그 복은 이미 반이 줄어든 것이다. 내가 자식 자랑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기특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입니까? 많은 경우 자식 자랑은 사실 나 자신의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키웠어. 내 자식이 이 정도야. 나는 부모로서 성공했어. 그 마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자식 자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한두 명에게만 하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 형제자매, 그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나누십시오. 모임 자리, 단체 대화방에서는 자식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둘째, 자식 얘기가 나오면 상대방 자식 얘기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따님은 잘 지내고 있나요?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가장 따뜻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 자식 얘기를 물어볼 때 그때 짧게 답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자식 자랑 대신 자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잘 커져서 감사해요와 우리 애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후자는 자랑입니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모의 감사거리다. 자식이 잘 됐으면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면 그 복이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말을 아끼는 부모가 결국 자식과 더 오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조용히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진짜입니다. 세 번째, 건강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 마라.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첫마디가 건강 얘기입니다. 병원 얘기, 약 얘기, 몸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 60대 이후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약을 하나도 안 먹어. 이 나이에 등산도 하고 마라톤도 뛰지. 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놀랐어. 40대 수준이라고. 나는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아. 말하는 본인은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옆 사람은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신 분, 혈압약, 당뇨약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 얼마 전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분, 아니면 배우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그분들 앞에서 건강 자랑을 늘어놓는 건 본인은 모르지만 상대방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다 하고 맞장구도 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떨지 아십니까? 나는 왜 이 몸뚱이가 이 모양인지.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데 나는 집에 가면 또 약 챙겨 먹어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건강 자랑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만큼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주제가 없습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다니면 정작 본인이 아팠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다더니 왜?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안 해도 눈빛으로 그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멀쩡하다고 내일도 멀쩡하다는 포장이 없습니다. 그게 몸이고 그게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평생 몸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먹고 싶은 것 참고 마시고 싶은 것 줄이고 힘들어도 꾸준히 운동하셨을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건강한 몸입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준 복은 조용히 누려야 오래간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복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복은 드러낼수록 달아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수록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조심성이 없어지면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관리가 느슨해지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다산은 유배 18년을 건강하게 버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어떤지 점검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제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건강한 것은 혼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그 순간마다 조용히 혼자 감사하십시오. 둘째, 아픈 사람 앞에서는 몸 자랑을 삼가십시오.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상대를 먼저 살피는 그 한마디가 당신을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셋째,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한번 해봐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나눔입니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몸만의 건강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삶이다. 몸의 건강을 지키면서 관계의 건강도 함께 지키십시오. 자랑하는 건강보다 조용히 빛나는 건강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집재산 자랑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요즘 부동산 얘기가 빠지는 자리가 없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집이 요즘 얼마가 됐는지 알아? 몇 년 전에 샀는데 2배가 넘게 올랐어.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할 줄 몰랐지. 노후 걱정은 없어. 건물 하나 있으니까 임대료만 받아도 충분하지. 말하는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옆 사람은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아직도 월세를 내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장만하려고 영끌했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감당이 안 돼 매달 허리가 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집을 사줬다가 그 자식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쟁에 휘말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집 자랑, 재산 자랑을 늘어놓는 건 본인은 전혀 모르지만 상대방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다 하고 맞장구도 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습니까? 순간 흔들립니다.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왜 집 한 채가 없지? 저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잖아.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그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향한 미움으로 바뀝니다. 말로는 안 합니다. 표정으로도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당신 곁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있습니다. 재산을 드러내고 다니면 반드시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 사람 건물 있다고 했지.
저 사람한테 접근하면 뭔가 되겠다. 60대 이후 재산 관련 사기 피해를 보면 피해자의 상당수가 본인이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경우입니다. 나 집이 몇 채야. 노후 자금은 충분해. 이 한마디가 사기꾼의 귀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일궈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일해서 집 한 채 재산 조금 모았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먹고 싶은 것 참고 쓰고 싶은 것 아끼고 남들 다 쉴 때 일하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소중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당연한지 압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드러낼수록 줄어들고 숨길수록 늘어난다. 드러내는 순간 생기는 문제들, 질투, 사기 관계의 균열, 이 모든 것이 재물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집 자랑, 재산 자랑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이 자랑스러워서입니까? 아니면 그 재산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입니까? 재산 자랑을 들은 사람은 당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당신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괜히 뭔가 부탁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야. 인정받으려다가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첫째, 집과 재산 이야기는 절대 공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모임 자리, 단체 대화방, SNS 어디서도 꺼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재산 규모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짧게 답하고 넘어가십시오. 그쪽은 요즘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상대방에게 화제를 넘기십시오. 셋째, 재산보다 삶의 태도를 드러내십시오. 집이 몇 채야 보다.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이런 책을 읽었는데 정말 좋더라. 이런 말이 훨씬 더 당신을 빛나게 만듭니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는 가진 것으로만 평가받는다. 그러나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그 사람 자체로 평가받는다. 재산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재산을 만들어낸 당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십시오. 조용히 가진 사람이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주식과 코인 수익을 떠벌리지 마라.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60대라고 하면 투자니 주식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경로당에서도 주식 얘기가 나오고 등산 모임에서도 코인 얘기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쉽게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 삼성전자 일찍 사뒀더니 2배가 됐어. 미국 주식 넣어놨더니 엄청 올랐지 뭐야. 비트코인 그때 넣었더니 대박 났어. 요즘 나 투자로 용돈은 충분히 버네. 말하는 본인은 신이 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결단해서 얻은 결과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옆 사람은요. 작년에 퇴직금 전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난 분일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노후 자금을 날려버리고 지금 자식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잘 됐어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 가슴을 후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안목이 있으세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떨지 아십니까? 나는 왜 그때 안 했지?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수익 자랑을 하고 다니면 반드시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 사람 투자에 관심 많으니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되겠다. 실제로 60대 이후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상당수가 본인이 먼저 투자 성공 이야기를 꺼냈던 경우입니다. 수익 자랑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 다 말리는 거 나 혼자 결단해서 투자했습니다. 밤새 공부하고 분석해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로 수익을 낸 건데 왜 그것도 말 못하냐고요. 맞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의 불행엔 함께 슬퍼할 수 있지만 남의 성공엔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성공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못 번 돈을 남이 벌었을 때 그 상실감과 질투심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선생은 조정에서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과 성공이 주변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질투심이 쌓이고 쌓여 결국 18년 유배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드는 일인지. 첫째, 투자 수익은 절대 공개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모임 자리, 단체 대화방, SNS 어디서도 꺼내지 마십시오. 수익이 났다면 조용히 재투자하거나 가족을 위해 쓰십시오. 둘째, 손해를 봤을 때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잘 됐을 때도 잘 안 됐을 때도 투자 이야기는 최소화하십시오. 셋째, 누군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 짧게 답하고 넘어가십시오. 그쪽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대방에게 화제를 넘기십시오. 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것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것은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여기서 도둑은 물건을 훔치는 자만이 아니다. 당신의 평판을 훔치고, 당신의 관계를 훔치고, 당신의 평온함을 훔쳐가는 모든 것이 도둑이다. 번 것은 가슴 속에 품으십시오. 잃은 것도 가슴 속에서 삭히십시오. 돈 이야기는 가장 신뢰하는 한두 사람하고만 나누십시오. 진짜 부자는 돈 얘기를 가장 안 합니다. 진짜 투자 고수는 수익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쌓아갑니다. 그것이 돈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고, 안전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산의 말씀 어떠셨습니까? 운을 자랑하지 말 것,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 말 것, 건강 자랑을 삼갈 것, 집과 재산을 드러내지 말 것, 주식과 코인 수익을 떠벌리지 말 것. 이 5가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잘 됐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이뤄온 것들을 누군가 알아봐줬으면 합니다. 그 마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인정받는다. 자랑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납니다. 조용히 누리십시오.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조용히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60대 이후 가장 품격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찔리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산의 지혜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